한번 사진을 활용한 매트 페인팅 기법으로 빠르고 퀄리티 있게 완성하는 배경. 자, 이번 작업에서는 제가 사진을 쓰면서 해볼 건데요. 저도 작업할 때 사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제가 작업할 거는요, 나무와 숲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렵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숲도 뭔가 그릴 게 되게 많고, 나무의 질감이나 이파리 같은 거, 이걸 어떻게 가장 간단하게 완성할지, 그걸 진행해 볼게요. 우선은 베이스를 하나 깔아둘게요. 요거는 저작권 프리 사진이고요. 그다음 밑에 하나 깔아두는데 이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죠. 여기 나무, 가까운 거리에 나무가 있고요. 먼 거리에도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서로 앞뒤 구조가 되어 있죠. 제가 조금 나무의 위치를 좀 옮겨 줄게요. 나무를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 정말 가까운 거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약간 너무 일직선으로 고든 게 아니라 조금 더 꼬불꼬불한 나무로 작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이런 식의 나무가 하나 있고요. 약간 꼬불꼬불하게. 직선으로 쭉쭉 뻗은 것보다 이렇게 좀 더 꼬불꼬불하게 해주면 화면을 채울 때 좀 더 용이해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게 얘도 좀 조그맣게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 있고요. 일단 사진을 쓴다고 했는데 제가 왜 스케치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위치들을 조금 조정해 줘야 돼요. 위치들을 조금 더 앞, 중간, 뒤 이런 구조를 확실하게. 얘도 좀 더 두껍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뻗어 나오는 라인 넣어주면 좋겠고요. 자, 요 다음엔 흐림 효과, 표면 흐림 효과 이걸 넣어줄게요. 자, 우선 좀 많이 뭉개줄게요. 자, 이렇게 뭉개줬어요. 그다음에 컨트롤 J로 하나 복사해서 원본 사진 위에 펴진 걸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이제부터 나무를 넣을 거예요. 자, 나무 사진 여기 재고 많죠? 어떤 걸 가져올까요? 뭔가 질감이 살아있는 걸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작은 것보다, 이렇게 입자가 작은 것보다 이렇게 큰 게 그리기가 조금 더 편해요. 자, 요거를 가져올게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합성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콜라주 같은 거 해본 적 있나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보통 하는 건데, 뭐 잡지 사진 같은 거 오려가지고 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콜라주인데요. 이 매트 페인팅으로 배경을 한다라는 것도 콜라주로 생각하면 돼요. 콜라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을 합체시키는 거죠. 자,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짧죠? 지금 짧으니까 하나 더 복사해서 위로 올려줄게요. 그러면 하나 더 복사. 이렇게 해서 증식을 시켜주는 거죠. 자, 지금은 어색하죠? 이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일단 손을 빼고요. 저는 배경을 그릴 때 그냥 처음부터 그릴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거의 사진 깔아놓고 하는 걸 되게 많이 해요. 훨씬 작업 속도 빠르고요. 이 영화 컨셉 아티스트, 그리고 뭐 외국의 게임에서 다니는 분들이나 우리나라 사람 분들도 사진을 굉장히 많이 배경할 때 응용을 하세요. 워낙 그릴 게 너무 많잖아요. 풀도 되게 많고, 나무도 많고, 오브젝트가 되게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그리면은 제한 시간 안에 그릴지를 못하니까, 리터칭을 하기 전에 얘를 또 필터를 먹여줄게요. 필터 흐림 효과, 표면 흐림 효과. 똑같이 그래서 조금 텍스처감을 조금 줄여주고요. 자, 여기 라인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위에다가 이제 페인팅을 해주는 거예요. 페인팅을 해주는데 레이어를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밑에 나무의 질감을 못 보고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이걸 하면서 약간 나무의 외곽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봅시다. 약간 잘하다가 좀 잘린 그런 기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외곽도 조금 너무 일직선이죠? 좀 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깎아줄게요. 자, 뭐, 이렇게 사진을 가위로 오려는 느낌이 나죠? 자, 이 상태에서 계속 묘사를 해줄게요. 묘사를 해주는데, 근데 약간 좀 덩어리감이 좀 잘 안 나죠? 평면이죠? 이 사진을 다시 볼까요? 중앙에서 빛이 오고, 여기가 밝고, 이쪽이 어두워요. 그럼 얘도 각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죠? 여기서 위에다가 직접 페인팅을 하면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얘를 그대로 하나 복사하세요. 하나 복사해서 컨트롤 M을 누른 다음에 커브 요 두 점을 찍어서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 다음에 어두운 거, 밝은 거 나왔죠? 어두운 게 지금 위에 레이어예요. 얘를 밝은 면을 지워줍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덩어리감이 금방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위에다가 질감을 기반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자, 이 질감을 살리면서 사진 느낌은 전혀 안 나게 터치를 해야 돼요. 라인들을 쭉쭉 빼주는데 단순화하는 거죠. 단순화. 텍스처감 다 밀어버리고요. 나무의 요 덩어리감, 내부의 덩어리감은 또 유지를 시켜주고.
색도 지금 너무 다채로운데 조금 단순화시켜줘도 괜찮아요. 자, 뭔가 애매모호한 라인은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상상력을 좀 더 끼얹으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펴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도 좀 비슷한 색깔로 계속 해줄게요. 이게 약간 꼬부라진 이 라인도 이렇게 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여기서 약간 꺾임을 주면 좋겠죠? 사진을 이용해서 배경을 만드는 건데 뭔가 나무를 그리는 수업 같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다 담겨 있어요. 건물을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 조금만 하다가 건물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질감을 조금 살려주는 거예요. 자, 껐다 켰다 하면서 약간 좀 홈을 여기다 좀 넣어주면서 나무에 그런 질감 같은 걸 좀 추가해 줄까 하는 느낌으로 이 경계면에 나무가 반들반들거리지 않겠죠? 약간 이렇게 홈도 있고 이렇게 껍데기에 거친 질감도 있고 이 넓이도 계속 변화시켜 줄게요. 면적. 면적도 계속 그냥 동글동글하게 위로 쫙 올라가 버리면은 너무 재미가 없겠죠. 좀 고무풍선 같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홈을 만들어주면서 좀 딱딱해 보이는 느낌을 넣고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이제 저작권 프리 사진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제주껏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예를 들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잘 응용해서 참고를 하면서 원본조차 아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바꿔준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재창조예요, 재창조. 재창조니까 이런 무료 이미지, 유료 이미지 할 거 없이 많이 보셔야 돼요. 내가 직접 사진을 찍는 것도 좋겠죠.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나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좋은 거는 이 나무의 이 질감을 다른 그림에서 보고 참고를 하는 거죠. 가령 뭔가 이렇게 실제적인 나무를 보고 그릴 때 좀 힘들다 한다면 자, 이 그림은 제가 하스스톤이라는 게임 일러스트를 작업한 건데요. 봅시다. 자, 이런 데서 이런 다른 그림의 나무 질감, 나무 질감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나무 질감. 이런 나무 질감들을 참고하셔서 그림으로는 어떻게 이쁘게 하나 이런 걸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 진행해 봅시다. 뭔가 아까 제가 그린 나무랑 좀 비슷하죠? 이게 사람마다 좀 나무를 그리는 스타일도 다르고요. 자기만의 어떤 표현 방법이 있죠. 그리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편하네. 자, 좀 다르게 느끼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나무를 그리진 않겠죠. 자, 여기서 좀 세게 잡아주고요. 자, 일단 이렇게 세게 잡아줬는데요. 약간의 반사광이 살짝 있어야겠죠. 자, 반사광이 어디 들어있냐? 이 사진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프리트릿 해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엔 반사광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오는 하이라이트만 살짝 빛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어둡죠. 근데 그림으로서의 풍부함을 위해서 약간의 반사광을 넣어주긴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반사광을 넣어줄게요. 좀 푸른색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너무 튀면 안 되겠죠? 약간 좀 무채색으로 빠지는 느낌 넣어주게 되면은 확실히 공간감이 생기죠? 이 뒤쪽을 방금 제 그림 다시 봅시다. 자, 이 일러스트를 봤을 때 뒤쪽 나무가 공기 원근으로 더 뒤로 빠지고 있죠? 그럼 요거를 비슷하게 적용할게요. 약간 요 색상 팔레트에서 이런 저채도의 쿨그레이 같은 느낌으로 살짝 넣어줍시다. 이 나무보다는 좀 더 밝아야 돼요. 조금만 더 밝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이 공간이 더 나무가 부각이 되죠. 공간감이 더 생길 거예요. 다시 넣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자, 지금 봤을 때 하이라이트. 여기는 밝은 부분, 여기는 어두운 부분, 여기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런 게 보이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그럼 이제 어두운 부분에만 제가 푸른색을 넣어줄 거예요. 이게 반드시 다른 레이어에 만들어야 돼요. 다른 레이어. 왜냐면 이거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세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안부에만 넣어줄게요. 안부. 자,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공간감이 더 생기죠. 딱 여기서 움직이시면은 바로 간단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넣었을 때 나는 조금 더 공간감을 더 내고 싶어 한다면은 여기서 이 레이어에서 바로 컨트롤 U 요 색조 채도 변환을 열어가지고 밝기나 너무 밝다 하면은 좀 더 어둡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아, 나는 채도를 좀 더 높게 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따로 올리면서 예, 확 늘어나죠? 이렇게 살짝씩 높여가면서 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는데 아, 뭔가 이 파란색보다 조금 더 초록색 느낌을 내고 싶어 하면 왼쪽으로 간다거나 예, 이렇게 돼도 또 다른 느낌이 나죠. 약간 푸른 톤, 청록색 느낌 나죠? 그렇게 되면 더 초록색이 되죠. 초록색보단 역시 좀 푸른 톤이 거리감에는 딱 적절하죠. 공기원근의 기본적인 컬러는 파란색이에요.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파랗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기 입자가 파랗다라고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세요. 되게 과학적으로 뭐 더 파고 들어갈 건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쭉 진행하게 되면은 이쁜 숲 배경이 나오겠죠.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음엔 건물을 이용해서 매트 페인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사진을 다른 요소를 가져와서 약간 사이버펑크풍으로 만들 거예요. 자, 이런 자료들이죠. 이게 홍콩의 야경이 있고요. 여기서 홍콩 야경이 있죠. 이거는 일본의 야경이네요. 이거는 좀 미국 같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의아함을 느낄 거예요. 여기서 자료가 세 개는 평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죠? 그럼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거를 여기다 넣을게요. 자, 여기서는 조금 3D적인 느낌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를 가져와서 이쪽 벽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투시에 맞춰서 넣어 봅시다. 밑에 투시에 맞추면 되니까 생각보다는 간단한 작업이에요. 자, 그는 좀 사이즈가 좀 작죠? 좀 키워볼게요. 약간 이렇게 좀 복잡복잡한 시래기가 여기 딱 있고요. 자, 껐다 켰다 하면서 투시가 좀 다르지 않은지 약간 다르죠? 예, 이 정도면은 될 것 같네요. 자, 근데 딱 봤을 때 실외기들이 그냥 정면 구도죠. 그러면 이 실외기들을 복사해서 앞으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복사해서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입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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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입체야. 여기다 이쪽 면을 만들어 봅시다.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 만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쪽 면을. 자, 어두운 부분은 좀 어둡게 처리해주고요. 이렇게 되니까 평면 실외기에서 입체 실외기로 바뀌었죠. 자, 다시 원본 한번 볼까요? 원본은 그냥 정면인 실외기였죠. 근데 여기서는 입체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 옥상 난간을 이쪽으로 빼주면서 턱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확 나와버리죠? 이쪽 지워주고요. 이쪽도 지워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간 요철 부분, 요철 부분도 이렇게 살려주고요. 이렇게 되니까 입체적인 배경이 금방 나왔죠? 자, 여기서 그러면 실외기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증식을 시켜줍시다. 화면 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점점 더 커져야 될 거예요. 자, 복사. 좀 작죠? 확실히. 투시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투시를 새로, 투시선을 그을 필요 없어요. 요 기본 사진 투시 그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실외기가 나왔고요. 나는 조금 다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얘를 약간 좀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밑에가 약간 좀 깨져가지고 이런 효과를 만들어줘도 괜찮겠죠. 얘는 좀 파괴가 됐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쪽에 걸쳐 있다 라는 설정도 가능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물론 여기 뒤쪽은 지워줘야 되고요. 뭔가 이렇게 딱 떨어졌으니까 요 선 같은 거 여기 연결된 선들이 너저분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 간판이 있어요. 자, 이것도 구도가 다르죠. 이거를 여기다 넣어 볼게요. 자, 얘도 어떻게 가져오냐. 지금 요 간판은 옆에서 본 거고요. 왼쪽에 있는 이 심야 식당 이런 간판은 정면에서 보고 있죠. 그럼 얘를 정면으로 바꿔줍시다.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요. 쭉 당겨주세요. 자, 옆에 사이드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도 되죠? 살짝은 남겨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다 제거시킬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매트 페인팅을 정말 많이 써요. 아마 다른 배경 작가분들도 이렇게 다들 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점점 펼쳐주는 거예요. 왜곡과 기울기 이렇게 사용하면서 자, 이거를 지금 잘 펼쳐졌나 확인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이 모서리 한번 갖다 대보세요. 모서리 갖다 대면은 살짝 이렇게 좀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이 모서리에 굳이 딴 데 대볼 필요 없어요. 이 가장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붙여주고 자, 위에는 맞는데 아래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래 안 맞죠? 자, 이렇게 맞춰줬어요. 자, 그럼 이제 평면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걸 어디다 붙여줄까 이제 고민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약간 이거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좀 위쪽에 달아줘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달아줬는데요. 이쪽 간판 보면은 이쪽 면이 살짝 보이죠? 그래서 뒤쪽에 요 같은 투시로 이렇게 옆면을 만들어주고 아랫면도 살짝 만들어주면 요 느낌이 아주 잘 살게 되죠. 자, 일단 뒤쪽 요 식당 간판은 없애줄게요. 자, 이걸 어떻게 없애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써봐야 돼요. 이 부분을 루프 툴로 잡고요. 편집에서 내용 인식 채우기 기능을 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어떻게 될지 옆에 나오거든요. 되게 복잡하긴 한데 일단 사라지긴 했죠? 사라지긴 했어요. 일단 그냥 그대로 오케이 해볼게요. 뭔가 복잡한데 이렇게 사라졌네요. 자, 여기서 이런 부분 지워주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요. 어차피 약간 좀 사이버펑크라서 이렇게 좀 남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뭐 벽을, 이쪽 벽을 그대로 텍스처 삼아서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줘도 바로 자연스러운 벽이 되죠. 이것도 제가 그 나무 할 때 계속 설명을 드렸던 꼴라주. 그래서 꼴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평면적인 요 간판 넣어서 이를 어디다 붙일까요? 어디다 붙이냐는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기 뒤에, 어차피 뒤에 약간 좀 한문인데 굳이 또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겠죠? 자, 이 가까이 있는 간판 으로 한번 해보죠. 뻥근, 이렇게 옮기면서 맞춰봐도 좋아요. 이렇게 큰 간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큰 간판. 표시 계속 맞춰주면서 기울이기. 이렇게 되니까 점점 대체가 되고 있죠. 자, 아까 나무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기존에 있는 거를 내 그림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내가 따로 가져온 자료 혹은 내가 그린 거.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요 그대로 쓰면 안 되긴 하겠죠. 예를 들어 요거를 다시 한번 필터, 그림 효과, 표모 그림 효과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럽게 표현해 준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글자를 아예 바꿔버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상호 자체는 이게 저작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림에서 뭐 나이키가 나온다든가 여러분들 다른 그림 봤을 때 뭐 길거리를 걷는 그림에서 막 봤을 때도 왜 간판 같은 게 막 다른 언어로 대체돼 있다거나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지금 요거는 북경요리라는 글자예요. 북경요리인데 요거를 일반적인 텍스처 속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레이어 속성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합쳐버리면 되죠. 자,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자, 요걸 이제 바꿔줄 건데요. 이걸 좀 세로 포맷으로 바꿔봅시다. 이 북경자를 더 크게 하고 아래 요리를 좀 더 작게 해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 아랫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래 느낌을 계속 또 재확인을 해야 되니까 위에다 덮어주는 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간판을 그릴 때는 거의 이제 이렇게 해요. 이게 좀 복잡해 보여도 치다 보면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뒤에 글자 색깔 보면은 거의 하얀색이죠. 자, 그럼 글자도 아래 거 스프레드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여기 노란색으로 일단 깔아줄게요. 자, 일단 노란색으로 넣어주고요. 자, 여기서 FX 외부 광선으로 바깥쪽을 붉은색으로 넣어주고 크기. 자, 크게 이렇게 약간 노이즈 끼게 하면 좋겠죠? 그냥 부드러운 것보다 노이즈가 살짝 있는 게 아까 느낌과 좀 더 유사하죠. 자, 스프레드 좀 더 키워주고요. 예, 이런 거 다 만져보세요. 이렇게 다 한 번씩 만져봐야 느낌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글자가 금방 대체가 됐죠. 근데 아까보다는 좀 자연스러움이 떨어져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블러를 한번 먹여요. 블러. 표면 흐림 효과. 예, 이런 식으로 약간 동작 흐림 효과를 그냥 살짝만 요 방향 같은 거 잘 해가면서 예, 지금 가로가 났겠네요. 약간 대각선. 이렇게 되면 너무 막 와 움직이는 것 같죠? 살짝만. 예, 요 정도요. 그리고 약간 투명도도 예, 살짝 조절해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우러지게. 예, 아까보다 훨씬 어우러졌죠? 아까는 어떤 느낌이었냐? 너무 선명해요. 너무 선명해서 약간 프림 효과를 넣어주면서 조금 더 좀 멀리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약간 이런 변화까지 해줄 수 있어요. 이 번호를 코드를 하나 복사해서 예, 이쪽으로 넣어주면 완전 좀 다른 번호가 되겠죠? 한 판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요. 자, 계속 빠르게 작업해 볼게요.
이게 정확할지 안 정확할지는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계속 빨리빨리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런 간판이 있는데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 상호 그대로 갑시다. 이게 좀 세로로 세워도 돼요. 일본 간판들 보면은 그냥 가로로 써진 것도 좀 많아요. 얘는 쭉 뒤로 위로 보내주고 위로 쭉 형태를 좀 바꿀 수 있겠죠? 난 좀 길게 하고 싶어. 복사해서 좀 더 아래로, 복사해서 좀 더 아래로 이렇게 길이 늘리는 건 쉬운 일이죠. 약간만 어둡게 전체적인 느낌을 계속 맞춰야 돼요. 간판이 또 그대로 사이즈가 아니라 조금 더 커도 전혀 문제 없고요. 저는 좀 작은 게 역시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상호가 이게 약간 가려져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과감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배경의 하늘을 아예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날려볼까요? 위에 전선들이 좀 아깝긴 한데 전선도 보다 따로 또 넣어주면 되니까요. 자, 하늘을 아예 날렸어요. 이 하늘을 내가 원하는 하늘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뒤쪽 레이어에 그냥 밤하늘을 가져왔어요. 약간 아까 이미지랑 좀 안 맞는 너무 휘황찬란한 밤하늘이지만 다른 느낌, 이것저것 느낌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일단 넣어봤어요. 이렇게 번개가 치고 있는 느낌도 당연히 되겠죠. 내가 어떤 컨셉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번개도 당연히 돼요. 자, 근데 번개의 색감이 약간 지금 현재 배경과 다른데요? 이것도 약간 좀 나 비슷하게 맞춰주고 싶다 하면은 컬러 밸런스 맞춰주면서 좀 더 비슷하게 맞춰주시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번개랑 은하수랑 같이 했잖아요. 레이어 속성을 마우스 휠 돌려가면서 이 둘을 약간 합칠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하면 좀 갑자기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죠? 레이어 속성으로 얻는 우연의 효과 이런 걸 노려봐도 충분히 좋을 거예요. 이 중에서 막 딱 와닿는 건 없네요. 그냥 기본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자, 번개치는 걸로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파츠를 이렇게 다 교체시키면서 내가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되게 다른 배경을 이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배경을 한번 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이런 배경도 사실 되게 다 완전히 그림 같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사진 가져와서 매트 페인팅하고 위에다 다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훨씬 작업 속도가 빠르니까요. 요 작업도 제가 요것도 다 매트 페인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매트 페인팅으로만 하진 않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접 다 그렸어요. 요것도 약간 매트 페인팅을 중간중간 섞으면서 진행을 했어요. 지금 이제 건물과 요 자연물 두 개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챕터 6번 배경 실전 가이드를 진행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최대한 요약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써먹으실 만한 걸 알려드렸고요. 자, 다음은 챕터 7번 일러스트 연출을 잘 만드는 방법에서 다음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